안희고등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제6대 7대 회장 이취임식이 2017년 5월 20일 오후 1시부터 안희고등학교 금호마루 다목적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과보고와 8회 정길생, 9회 송정암, 22회 최완식 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김경득 회장 이임사, 안희고등학교 한윤규 교장, 임창호 군수가 축사를 하고 제7대 권혜연 신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공로패 증정, 교가제창, 한윤규 교장선생 그리고 전직 교장 케이크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하나, 둘, 셋. 그냥 살짝 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촬영 완료됐나요? 한 번 더. 네.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환하게 웃고 스마일. 네. 다 됐죠? 네. 대단히 네, 갑자기 동문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저를 추천하시면서 저를 소개했지만 제가 제 자신을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여러분께 간략히 다시 한번 더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25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은 수동면 도봉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마치고 중학교는 그때 당시 아버지가 유학을 보낸다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제 동생은 연년생이어서 안희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다닐 때 건강이 안 좋아서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시골 올라왔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저희 후배들이 형님 고등학교 원서 안 쓰느냐고 해서 거창고등학교를 갔더니 그때 당시에 원서가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교감 선생님이 안희고등학교가 아직 원서가 마감이 안 됐으면 오늘이 마감이고 빨리 가보로 해서 안희고등학교에 와서 원서를 썼고 제가 안희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안희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인연을 갖고 있는 제 모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총학생회장도 했고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 좋아서 6년간 투에 생활하면서 시골에서 방해 생활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은사였던 돌아가신 진숙훈 선생님께서 혜윤아, 너는 논문도 주관식 시험 문제도 잘 풀고 언변력이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라. 그런데 국어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행정고시를 한번 해봐라. 대학을 안 나와도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행정고시를 반하는 것보다는 7급 공채를 해라.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책까지 사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7급 공채로 서울시에 들어갔던 겁니다. 취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회 활성화와 모교 발전을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이종원 박사님, 정송함 이종희 선배님, 지난 4년여 동안 동문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주신 김경득 회장님, 지난 4년 동안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해 모교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신 15회 이종선 신광유화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선후배 안희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그리고 멀리 전주에서 와주신
저희 은사님이었던 박일규 은사님, 그리고 제 모교의 선배이자 저희 은사님이었던 양주모 선생님 등 은사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모교의 강당 건립에 크게 도움을 주신, 물론 자리를 떴습니다만, 임창호 군수님 등 내빈 여러분, 오늘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기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배님들의 명에 따라 총동문회 제7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금호마루는 제가 학창시절 학생회장으로서 학생의 자치조례를 운영하였던 운동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동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옛날 학창시절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 후 공직에 입문하여 서울시에서 국장직에 오르기까지 치열한 삶을 사다 보니 총동문회 감사를 맡고 있긴 하지만 동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대지를 주름잡아 달리는 자 안고는 우러러 덕유질이 하늘 닿은 봉우리에 정의와 인도의 봉화를 울려내라는 교관은 웅지를 품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저는 깨달음이 모자라 그러하지 못했던 지난날이 아쉬움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이웃한 우리 중학교 동문회는 잘 운영되고 있어서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6.25 전란의 혼란 속에서 하기락 박사님 등 우리 고장의 성각자들이 설립하여 후손 양성의 근하기념을 실천하여 온 역사성 있는 나와 동문 여러분의 모교는 올해 66번째 졸업생을 배출하여 7,673명의 인재를 양성하여 온 우리 고장의 명문 교육기관입니다. 그동안 사성 장군도 나왔고 미국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유소의 다국적 기업에서 CEO도 역임한 선배님도 있으시며 대학 교수는 물론 건국대학교 총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관계로는 중앙부처와 서울시 국장도 탄생한 바 있습니다. 모교에서 서울대학으로 바로 진학한 경우도 있었고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재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후배들이 이어받아 2017년도 대학 입학에선 졸업생 대부분이 4년대 대학에 입학하는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모교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모교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1994년 3월 사학재단에서 공립학교로 전환 이후 우리의 모교는 온도석 교장선생님 이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김상권 현재의 한윤규 교장선생님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교육자들의 노력과 이 자리에 함께한 군수님 등 지역 국회의원, 군의원님, 지역유지분 여러분들의 노력과 지원으로 다목적 강당, 금호 장학회 등을 차례차례 구비하여 갈목할 성장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동문회는 두 가지의 이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화 문제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높이 초등학교를 넘어 중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통합의 위기에 봉착한 고등학교가 경북도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까지 고등학생 47만 명이 줄어들게 되어 도시보다는 농어촌 학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추세 변화 속에서 우리의 모교가 굳건하게 영속되어 가도록 동문 여러분들의 관심과 재정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동문회의 활성화 발전이 필요하면 이제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기수별 동문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기수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로서 동문회 운영을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총동문회회장의 자리를 강하게 권유한 이유는 지난 35년간의 공직에서의 조직관리 경험을 살려서 동문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라는 염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7대 총동문회장으로서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자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관리 경험을 살려 동문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라는 염원에 답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문회 발전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모교와 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탁월한 업적으로 모교의 명예를 더 높인 동문회 대하에는 그 공덕을 기리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서 운영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해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동문회 사무처 조직에 대협력본부장을 만들어서 모교는 물론 지역사회, 군청 등 관공서와 직능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서 모교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동문회로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기빈 여러분, 선후배 동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교 교장 한윤규입니다. 제가 서울에서만 좀 뵙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모교에서 뵙게 되니까 우리 동문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더 반갑고 좀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모교에서 열리는 안희고등학교 동창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멀리서 원근 각지에서 참석하신 여러 동문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교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까도 소개되었지만 1951년 10월 1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사학으로 출발하였고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인 1994년에 공립으로 전환을 했고 5년 전에 그때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가 이제 없어지고 우리 이제 교육적인 용어로서는 체제 개편을 하는데 인문계로 체제 개편을 해서 올해 2월달에 제66회 졸업생을 배출한 명실공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현재는 157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약 80%는 우리 아니면이 아닌 타면, 업, 수동, 마천 이런 데서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과거에는 굉장히 학교 규모가 컸습니다. 크고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인재를 배출한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1980년도 후반부터 학교가 폐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구하신 분이 우리 지역 출신인 그 온도석 교장선에서 구입하셔가지고 다시 옛날 안희고를 한번 살리고자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셔서 그게 도화선이 되었고 그리고 2010년 3월 1일에 부임한 지금은 경상남도 교육청 제3인자로 있는 그 교육국장이라고 합니다. 김상근 교장이 오셔서 온도석 교장 선생님이 그 발판을 마련해 놓은 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이제 드디어 제2에 성공해서 오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제2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실감이 좀 안 와 닿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학교같이
이렇게 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가 그 정원을 채운다는 것은 지금 교육계 현실에서는 너무나 힘듭니다. 아이들이 웬만한 학교 명단에 있는 학교는 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근에 있는 그 창에 있는 명단이 합천, 하동, 산청 이렇게 뭐 진교 하동이 진교면이 크다고 하지만은 뭐 초계면이 크다고 하지만은 명단이 있는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애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인고등학교는 지금 두 학급을 뽑지만 그 정원을 채우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시청말로 안인고등학교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학년도 입시부터 드디어 이제 연세대학교도 합격을 했고 한양대학교, 경북대학교, 숙명여대 이런 데 드디어 합격신을 배출하기 시작을 했고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보통 한 3, 4명 졸업하는데 재작년에는 50명이었습니다. 50명을 졸업했는데 그 중에 요즘 그 교육 쪽에서 유행하는 말은 인서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못 살아서 서울에 대학을 못 갔지만 지금은 다 살만하니까 공부 좀 하면 전부 서울로 지향합니다. 그래서 인서울이 목표입니다. 인서울. 그래서 재작년에는 우리가 50명이 졸업을 해서 12명이 인서울을 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은 24%입니다. 그래서 뭐 면단위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경동고등학교가 있다 치면 거기서 50명에 50명에서 12명 비율로 절대 서울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4% 정도의 비율로 인수를 했고 작년에는 인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각 국립대학에 20명 이상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올 신입생을 뽑을 때 저희들이 도북에 밤에 오고 우수한 아이들 뽑기 위해서 밤에 집집마다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만 그 아이들이 이제 올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텐데 저희들은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을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급식소가 없어서 이렇게 걸어 내려가가지고 중학교 급식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만은 2012년에 약 한 5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여기 이제 기숙사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같은 해에 급식소가 완성이 되고 기숙사가 또 같은 해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지금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50명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데 이 기숙사가 생김으로써 저희들이 어디 멀리 있는 아들, 업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데려오는데 즉 말해서 시행령 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 자리 우리 군수님 도움으로 약 한 18억을 들여서 다목적 강당 저희들이 이름을 거모마루라고 지었습니다만 거모마루가 완성이 되었고 준공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약 한 8천만 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거모글벗이라고 지었습니다. 도서관 이름을 공부를 하니까 거모글벗에서 지금 도서관을 이렇게 가장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올라온 김에 그 장학금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반 장학재단이나 사회단체에서의 그 장학금은 조치하고 우리 지역이나 우리 학교와 관련 있는 장학금을 조금 소개드리면은 우리 총동창회 안희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장학금을 해마다 주시고 계시고 마치 지난 2월 4일에 이 중공시 할 때는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500만 원의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부 안희고등학교 총동창회 있습니다. 여기서 꾸준히 장학금 주시고 또 제창원 안희고등학교 동문에서도 꾸준히 장학금 후배들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희중학교 안희고등학교 29회 동창회인 2구회라고 합니다. 2구회에서도 장학금을 꾸준히 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우리 모교 출신입니다. 이 상인조합장이 계시는데 안희농협에서 또 장학금을 주고 계시고 여기 또 참석하시는데 한양 새마을여고 박경규 우리 동문이십니다. 새마을여고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계십니다. 개인을 조금 소개드리면은 15회 이종선 선배님께서
5년 전부터 해마다 1,000만 원을 주십니다. 그 장학금을 받을 때는 그 기부 목적을 적는데 그 스님은 부디 좀 이래 서울대학교나 스카이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저 어디 나가서 큰 대체에 나가서 공부 잘하는 아들 좀 데리고 오는데 저 스카웃 비용으로 써라 해가지고 해마다 1,00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고 계시고 이덕수 우리 동문님 여성분인데 25회라고 합니다. 제가 통화만 몇 번 했지 뵙지는 못했는데 안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그 화성에 가면은 청소년 소년교도소 뭐 이런 데입니다. 거기서 교정직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무슨 수당이 나오는데 그 수당을 달달이 매월 10,000원씩 저축을 해가지고 30년이 되어서 찾았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찾아가지고 1,몇백만 원인데 끝에는 자기가 용돈으로 쓰고 이 1,000만 원을 자기가 가장 그립고 그리고 자기를 공무원으로 38년을 근무하게 해준 모교에 장학금을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1,000만 원을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이 각 신문에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얼굴도 못 봤지만은 뭐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 밑에 동생이 5명 있었는데 매일 아침에 부모님께서 일하러 나가시면서 덕순아 그 아들 밥 먹이고 배도 싸라 하면 자기가 동생들을 다 밥 해먹이고 또 4명의 동생 자기 도시락까지 사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안희종합 광고를 경영하고 있는 김기종이라는 사장이 계신데 우리 학교 34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소개드리는 것은 자기는 우리 학교 올 때마다 광고 일로 우리 학교 옵니다. 올 때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농땡이고 사고 치고 애미이고 이런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드디어 작년부터 이제 장학금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동문님들께서 모교 사랑이 이렇게 지극함을 우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안희고등학교 27명의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들을 그 책임감 하에서 학생 그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희고등학교가 올해는 아마 노력을 하더라도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동문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올해도 정원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입시 지도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잘해서 전통이 빛나는 우리 안희고등학교 이명문 안희고등학교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 그 후배들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모처럼 또 고향에도 오셨고 또 동문에도 오셨는데 오늘 막 좋은 시간 가지시고 우리 안희고등학교 고등학교 동문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희고등학교 총동문회 저희들 총동창회에 총동문회를 이렇게 하시니까 총동문회 심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잘 깔아져 있습니다. 다시 한 박수 쳐보죠. 진짜 오늘도 여기 가면은 저 상내백 초등학교 그 동창회 안희중학교 동창회가 엄청 큽니다. 그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전부 다 지금 요번 주 다음 주 계속 지금 저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이제 동창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저 작년에 지난번에 서울에 그때 안희고등학교 총동문회 하실 때 그때 김경덕 회장님하고 그리고 또 대선배님들 들어 인사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꽉 차서 분위기가 그때는 이 회의장에서 해서 그런지 좀 못 느꼈습니다만 오늘은 앞으로 이제 문화가 있고 좀 소통과 화합 있는 축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우리 학교 후배들이 많이 참석해가지고 선배님들을 잘 깍두기 대접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바꿔지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우리 안이 고등학교가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저 안희고등학교 조금 전에 김경덕 우리 총동생 저 동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군수 2013년도 4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2014년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아니 고등학교 저 동문회 행사 그 다음에 입학식 졸업식을 꼭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김경덕 우리 청동문회 회장님의 열정과 또 그동안의 학교에 대한 이 사랑이 정말 저한테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또 어제는 우리 한윤규 교장선생님 한양 여중학교 제가 운영위원장을 한 10몇 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무부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때 참 인품이 있으시고 훌륭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안희 고등학교를 오셔가지고 정말 한양고등학교 못지않게 이렇게 정말 경쟁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존경하는 대선배님들 계시고 또 안희를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움직이셨던 소중한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또 아까도 저 건국대 전 총장을 얘기하셨던 정일생 우리 전 총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훌륭한 여러분들이 다 자리에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저 지국에는 현재 성균관대 총장으로 정규상 총장님 현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 아래도 한번 지국을 다녀가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안희의 향교, 함양 향교가 있는데 유도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앞으로 유도 대학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장암동 오함량에 걸맞는 앞으로 훌륭한 대학이 될 수 있는 유도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안에는 또 지금 이제 강호인 우리 장관님 계십니다. 이제 뭐 임기가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 장관님한테 정말 많은 그동안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나이를 할 수 없지만 안희의 대표적인 사업을 얘기하면 바로 강풍루가 옮겨졌고 강풍루 옆에 지금 이제 저희들 행복봉사지원센터를 해가지고 총 47억을 투입해서 앞으로 안희권의 관광과 인문과 관광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컨벤션센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안희에 지금 복지관이 없습니다. 지금 안희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김경두 전 군의원님께서 초대 자치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안희의 민민들이 많은 현재 문화와 특히 이제 앞으로 다양한 앞으로 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현재 복지관이었기 때문에 그걸 겸해서 지금 강풍역에 집중하는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장관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또 어저께는 지금 함양물산간도로가 이게 어느 날 그 창에서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함양으로 우리가 함양 인생적 둘러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함양물산간도로가 거창물산간도로가 되는 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둘러가는 거리는 불과 6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게 한 9.7km 되는데 근데 사업비가 한 3,900억이 들어가니까 현재 국토부나 그 다음에 이제 도로공사 측에서는 경제 논리를 따라서 굳이 그거 한 6분 더 걸리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더 내게 되겠느냐 해가지고 거창서 시점부터 출발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함양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로 평생도 함양울산도로 거창울산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 함양의 큰 진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진짜 올인해가지고 다 노력해가지고 해서 장관님한테 결국 장관님 최종적으로 결단 내려가지고 함양울산도로 됐습니다. 올해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장관님한테 기왕이면은 지국 ICS부터 이게 그만 거창 국도 3호선 우회도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요거 그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구간으로 볼 때는 그게 총 이제 5.7km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1,100 들어갑니다. 1,100 들어가서 장관님이 이때 이거 국도 이번에 그 개발 계획에 그게 5차 개발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에 넣어주면은 2020년에 우리가 그거는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 물동량이 많아지면은 확진할 수 있도록 장관님 요거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의자로도 제가 바로 도로국 국장도 만나고 담당과장 다 만나고 왔었는데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하고 또 저희들이 현재 석천교에 있습니다. 석천교 이게 지금 석천교가 지금 밑에가 하천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게 지금은 저쪽에서 금천에서 차로 오면 하천을 차로 오면 2m 500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아니 저축권에 있는 데서는 이 하천을 차로 오면 하천이 한 번 500이 2m 높게 되고 사람 키로 그냥 보이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부산지방국도청장을 만나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67억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그것도 다시 바꿨습니다. 이게 석천교가 지금 했는 석천교가 지금보다도 거의 약 한 5, 6m, 한 10m까지 내려가고 하천을 물이 잘 내려가도록 해서 옹백을 완전히 안 하도록 해가지고 그 석천교 4차선 도로를 하도록 해서 67억 하는데 그것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장관님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요. 이거 외에 이번에 지금 이제 함양에 지리산 그게 왜냐면 우리가 덕천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함양에 유림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구간에 거기 한 6km가 되는데 그거를 태클 로드 근데 강 따라서 이제 태클 로드 설치해가지고 저기에서 백무동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갖다가 추천까지 연결하고 그리 다 하천까지 하락하는데 여러 군데도 그동안에 안 됐는데 오늘 공무사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1위로 올라가가지고 현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국에 7개 뽑는데 우리 함양이 제일 유력하게 들어있습니다. 거기 바로 386억입니다. 예, 그만큼 장관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인재를 낳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 군에서는 현재 2001년도에 정용규 군수님이 장학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현재 제까지 해왔었을 때 지금까지 총 그동안에 장학회 기금 조성한 게 191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67억을 갖다가 전부 다가 우리 제 학생들 장학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그동안에 다 썼습니다. 남은 자기 24억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200억이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건 16년, 20년 가까이 되는 시절에 예견대로 학생들과 다 꾸준히 그동안에 이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 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보면은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 또 안효고등학교, 함양고등학교 민물이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함양고등학교는 요번에 예번에 총 80명 정도 외지에서 왔습니다. 치열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 중에서 아까 안효고등학교, 함양고등학교 이제 수도권에 총 함양고등학교, 안효고등학교 약간 수도권 진출한 7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뭐 육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학교를 들어가서 이 학생들이 꾸준히 배실되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함양 지역에 인재가 육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장학회 예산이 인재 육성 기금부터 해가지고 서민 연민농락 우리가 복지 카드까지 해가지고 총 31억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효고등학교도 물론 아까도 자꾸 말씀하신 것들 여기에다 우리가 훌륭한 체육관을 지을 때도 우리가 이 대형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말씀해 주시지만은 이거 외에도 현재 학생들 현재 안효고등학교, 중학교가 거점 중고등학교가 되는 겁니다. 거점이라는 것은 수도권, 지구권, 그다음에 수상사건이 여기 학교고 또 필요하면은 학교가 좀 거창권에도 오기 때문에 기숙사의 학교가 되지 않으면 경쟁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는 왜냐하면 저희들 1년에 총 장학회 총 1년에 한 4에서 5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5천만 1억까지 기부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안위는 안위권의 자체에서 보니까 장학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안위의 힘이거든요. 안위의 힘이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은 경제의 주체는 젊은 층입니다. 지금은 30대부터 50대 젊은 층이기 때문에 동창회도 이 젊은 층이 와서 주도를 해가지고 이 문화가 있고 선배님들 잘 모시고 일하는 척 바꿔주고 해줘야만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에너지가 그대로 학생들에 가듯이 그래서 또 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회도 올해는 1인 1구장학회 해가지고 저희들 1000명을 모아서 총 10,000명을 현재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씩 해가지고 1년에 12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10,000명 같으면 12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티끌모아 대사해갖고
본인 한성은 작지만은 그게 모이면은 함량의 그 마치 민재 육성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학생들이 가장 다양한 분야에 교육뿐만 아니고 다양한 예체능 분야도 마찬가지 이런 데도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데 부분까지 우리가 장학회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존경하는 대선배님들도 시작해서 우리 훌륭한 분들이 탁 배출되면은 후배들이 하나둘씩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좋은 애가 바로 장용진 회장입니다. 이분이 현재 미국에 가면 키스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16명의 학생을 갖다가 1년에 그 언어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당에 왜냐면은 왕복 체력이 다 합하면은 약 한 5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한 사람당에. 더 들어가는데 이 학생이 저 언어 유학 가는데 하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하니까 영어에 대한 게 노하우가 되고 하니까 물론 그게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이 학생들이 영어에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기본 실력을 단단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장용진 회장님이 잘해주시고 그 문경하면 저 글로벌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명씩 들어가는데 올해 잘해 오셔가지고 1년에 2명씩 하면 좋겠다고. 그게 왜냐면 장용진 그 회장님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시는지 재단 측에서 장용진 교수님이 깍두다리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오는데 재작년에 한 학생이 이게 전국에 이제 국비 유학생 10명도에 들어갔는데 그 한 명이 있어. 그게 우리 한양수본의 학생이 돼가지고 재단 이사장님하고 학교 변호사님하고 장용진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좋은 학생을 보내서 고맙다면서 일부러 하면 이제 군수제도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 학생은 앞으로 세계 글로벌 인재가 됩니다. 이미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 미국에서 최고의 그 명문 있는 대학에 그 어느 대학도 하버드도 어느 대학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가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매년 한 명씩 우리 장용진 교수님이 그렇게 회장님 추천해가지고 우리 함양에 있는 학생에 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지금 지금 영주권에다가 지게다가 현재 세계적인 분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물리방아 체험단지를 만들어갖고 거기다 한 2만 몇천 명을 매입을 놓은 게 있는데 좌우로 한 매입을 돼가지고 한 4만 100명 땅에다가 거기다가 세계적인 분전을 만들고 또 두 번째는 거기다 연수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함양의 그 중요한 국제 회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또 이제 저희 군에서는 왜냐하면 이 국내 기업이 아니고 현재 그거는 현재 미국에 있는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좋은 앞으로 성과가 있고 또 그게 세계적인 문제가 오니 말하자면 바로 좋은 애가 바로 제주도에 있는 바로 생각하는 정원입니다. 성범용 원장님 운영하고 계시는데 1년에 거기에 관광객이 한 200만 명입니다. 그거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중국인이 그 오는 거에 전체 한 70%를 차지하는데 중국에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그 앞에 그 무슨 그 뭡니까 그 시진핑 앞에 그 하셔야 장 뭡니까 그거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도 여기 서울 하나 그것도 와가지고 서울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전개 세계의 사람들 전부 가시는데 만약에 이게 안에다가 세계적인 분쟁을 갖다 지금 보니까 제가 가보시면 나무 한 그루가 수천만 원짜리 나무를 갖다가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지만 분재를 지금 차곡차곡 모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분점이 되면은 안위에 앞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것도 엄청 크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역을 투자를 해주고 또 장학회도 이렇게 기여를 해주고 또 비록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되시면은 또 모교를 사랑하고 또 우리 함양을 사랑하고 또 안위를 사랑하는 훌륭한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양이 더 이렇게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느끼는 부분은 도청 가면 축사는 짧고 간단히 하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저도 편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넓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우리 박병욱 부의장님이나 박준석 의원님 또 우리 정강석 안희중학교 총동체 회장님 비롯해서 박경교 또 이사장님 또 내빈 한 분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 조성재 우리 안희위원장님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안희중학교 총동문회 오늘 행사를 진정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